이 이야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실제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의 골목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부산 바다의 짭조름한 내음과 각종 음식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죠.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김태원의 떡집은 30년의 세월만큼이나 단단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태원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떡을 만드는 일은 그의 삶이었고 시장 사람들은 그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고, 태원 씨. 오늘도 인절미 맛이 일품이네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 아주머니가 시식용 떡을 하나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어야 장사지요. 태원은 수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삐걱거림과 함께 낡은 리어카 소리가 들려왔죠.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후 2시. 태원은 고개를 들어 리어카를 밀고 오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이 할머니, 75의 나이에 허름한 옷차림과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매일 이맘때 리어카를 끌고 오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매일같이 인절미 20kg, 약 100만 원어치를 사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인절미 20kg 맞으시죠? 태원이 물었고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냈죠.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폐지를 주어 생계를 꾸리던 할머니가 매일 100만 원씩 현금을 지불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인절미를 매일 사가시는데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태원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니까. 짧은 대답과 함께 할머니는 지폐를 건넸고 태원은 영수증을 건네며 인절미를 포장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돈을 내면서 떨어뜨린 작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죠. 태원이 주워보니 민수, 보호소, 오후 4시라는 글자와 이상한 기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태원이 메모를 건네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메모를 낚아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 표정이 태원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인절미를 리어카에 실은 할머니는 서둘러 떡집을 떠났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문이 커졌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병국이 떡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게, 그 할머니 오늘도 왔었나? 네, 병국 씨.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수상한데. 폐지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100만 원씩 현금으로 결제하다니. 돈 세탁 아니야? 병국의 말에 태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이상한 메모도 떨어뜨리고 오늘도 뭔가 적혀 있던데 민수라는 이름과 보호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태원은 가게를 일찍 닫고 할머니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가던 그는 할머니가 판잣집이 모여있는 달동네로 향하는 것을 보았죠. 할머니는 낡은 판잣집 앞에 리어카를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원은 담장 너머로 마당을 살폈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는 대형 업소용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절미를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고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스티로폼 박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태원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소리를 냈고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태원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태원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할머니가 매일 밤 낡은 라디오로 누군가와 속삭이는 듯한 통화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무언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할머니의 정체, 매일 구매하는 많은 양의 인절미, 수상한 메모와 냉장고. 이 모든 것이 태원의 머릿속에서 의문으로 맴돌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태원은 어젯밤 목격한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절미 반죽을 내리쳤습니다. 리듬감 있게 떡매를 내려치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죠. 그의 손놀림은 30년 세월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태원 씨, 요즘 뭐 고민 있어요? 평소보다 떡매질이 더 세네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원은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 이 아저씨. 그 정순이 할머니 알잖아요. 어제 몰래 따라가 봤는데 더 이상한 일을 봤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마당에서 본 대형 냉장고와 스티로폼 박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반찬 가게, 김씨 아주머니와 정육점, 박병국도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요즘 돈이 많아진 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지 주어서 살았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이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거, 돈 세탁이나 마약 같은 거랑 연관된 건 아닐까? 병국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밤마다 낡은 라디오로 누군가와 비밀 통화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할머니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자주 목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태원이 물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신고했다가 할머니만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오후 2시 어김없이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떡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태원이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리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태원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인절미를 포장하는 동안 태원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인절미로 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장사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빳빳한 지폐로 결제를 마친 할머니는 서둘러 리어카에 인절미를 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작은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태원은 할머니가 사라진 후 메모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 보호소, 사랑해 라는 글자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의문이 커진 태원은 이 메모를 다른 상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호소는 또 뭐고? 이씨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시장 근처에 노숙자 보호소가 있긴 한데 그곳이랑 관련 있을까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태원의 제안에 상인들은 동의했고
할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병국은 경찰에 근무하는 친구 이준호 순경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태원은 또다시 할머니의 집을 몰래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10시 태원은 할머니의 판잣집 근처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둑해진 골목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할머니가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만나 인절미가 담긴 박스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속삭인 후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마약 거래처럼 보이는데 태원의 머릿속에 최근 뉴스에서 본 음식 속에 마약을 숨겨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국제적인 마약 밀매에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태원은 병국의 정육점에서 이준호 순경을 만났습니다. 이준호는 할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순이 할머니 75세. 2년 전 외아들 민수 씨를 교통사고로 잃으셨대요. 그 후 폐지를 주우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셨고요. 이준호의 말에 태원과 상인들은 놀랐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할머니의 아들이었다니.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생활이 바뀌었다고 해요. 통장 조회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렵네요. 이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든 알아봐줘. 병국이 친구를 설득했고 이준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같이 분주했지만 태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오후 2시에 나타나길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2시가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 30분, 3시.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할머니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급하게 떡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할머니 통장을 조회해 봤는데 33억 원이 들어있어요. 이준호의 말에 태원과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할머니의 통장에 33억 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3억이라고? 태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확실해요. 3개월 전 정확히 8월 15일에 33억 5천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세금 공제 후 금액이니 원래는 50억 정도였을 겁니다. 50억이라고? 병국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아냐? 이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8월 둘째 주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니. 그런데 왜 할머니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 살고 있을까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인절미를 사가는 것도 그 돈으로? 태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할머니는 그렇게 많은 인절미를 사서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본 그 수상한 남자는 누구지? 태원이 덧붙였습니다. 대화 중에 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제 생각난 건데 할머니가 메모에 적었던 민수는 아들 이름이었네요. 그런데 보호소는 뭘까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아들 민수 씨는 2년 전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28세의 젊은 나이였죠. 그 말을 듣자 태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할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머니가 오지 않은 것이 걱정돼요. 할머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원이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를 잠시 닫고 할머니의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할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원이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국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할머니가 강경변 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진단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경변이라고요? 그런데 왜 매일 그렇게 힘들게 인절미를 사가셨을까요? 김씨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장부 하나가 보였습니다. 태원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8월 16일 마이너스 인절미 20kg 100만원, 노숙자 보호소, 아이들, 민수 생일, 8월 17일 마이너스 인절미 20kg 100만원, 독거노인 센터 민수가 좋아하던 곳, 그리고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씨 아저씨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낡은 폴더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태원은 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소 감사라는 문자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오늘도 따뜻한 인절미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민수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는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직원이었어요. 할머니가 3개월 전부터 매일 인절미와 음식을 기부하고 있대요. 제가 본 검은 모자 쓴 남자도 보호소 직원이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이 지난 후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태원과 상인들이 병실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생각이 나서 그 아이가 좋아하던 인절미를 많이 사고 싶었어요. 태원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다 알게 되었어요. 로또 당첨금으로 매일 인절미를 사서 보호소에 기부하신 것.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첫 월급 받던 날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사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엄마 언젠가 인절미를 잔뜩 사줄게요라고 약속했었죠. 할머니의 말에 태원과 상인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도 난 여전히 민수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의사가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민수의 약속을 대신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인절미를 사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죠. 할머니의 손에는 민수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죠. 매일 밤 민수 사진을 보며 곧 갈게, 민수야라고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민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할머니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인절미를 사러 왔는지, 왜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는지, 그리고 메모에 항상 민수와 별표를 그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별표는 민수의 생일을 기념하는 표시였던 거죠. 할머니,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네요. 태원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로서 아들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따스한 빛이 비추었죠. 태원과 상인들은 그제서야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부자가 아닌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난 다음 날 태원의 떡집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날 시간이었지만 아직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할머니는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다니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씨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민수 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인절미를 보호소에 보내셨어요. 우리도 할머니를 도와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병국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더 보태고 저는 과일을 제공할게요. 이씨 아저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준비할 수 있어요. 김씨 아주머니도 동참했습니다. 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인절미를 원가로 제공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도와요. 상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태원은 평소처럼 인절미를 준비했고 병국은 고기를, 이씨 아저씨는 제철 과일을, 김씨 아주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 그들은 모든 음식을 챙겨 노숙자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보호소의 자원봉사자 정민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순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태원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자갈치 시장 상인분들이시군요.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셨나요? 태원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민호는 깊은 걱정을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보호소의 천사예요. 3개월 전부터 매일 이맘때 인절미와 음식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덕분에 많은 노숙자분들과 아이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보호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실내에는 30명 정도의 노숙자와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대에 찬 눈으로 음식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정순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민호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매일 그분이 가져오시는 인절미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둘 다가와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인절미 주실 때마다 민수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이라고 하셨어요. 민수 아저씨는 천사인가요? 소녀의 순수한 질문에 태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민수 아저씨는 하늘나라의 천사란다. 음식을 나눠주며 태원과 상인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할머니는 희망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보호소를 나온 후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일을 계속 이어가요. 매일 인절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시다. 모두가 동의했고 그날부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매일 오후 4시에 보호소로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할머니, 저 태원입니다. 태원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떡집 아저씨.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시장 상인들이 할머니 대신 매일 보호소에 음식을 배달하기로 했어요. 인절미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민수가 좋아할 거예요. 태원은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모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민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할머니, 보호소 사람들이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대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 약속 잘 지키고 있지? 엄마가 곧 갈게. 태원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할머니, 혹시 다른 소원이 있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 있어요. 시장에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음식을 나누고 가져갈 수 있는 곳이요. 내가 떠난 후에도 민수의 이름으로 나눔이 계속되었으면 해요. 태원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꼭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원과 상인들은 시장 한편에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동참하여 자금을 모았고 일주일 만에 대형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설치된 날, 태원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냉장고 앞면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 마이너스 가져가도 좋고 나누어도 좋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때요, 할머니? 마음에 드세요? 할머니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냉장고는 시장 사람들의 정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원의 인절미, 병국의 고기, 이씨 아저씨의 과일, 김씨 아주머니의 반찬, 그리고 다른 상인들과 주민들이 가져온 다양한 음식들로 넘쳐났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갔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시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SNS를 통해 전국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자갈치 시장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태원은 평소보다 일찍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민수의 나눔 냉장고 설치 일주일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원 씨, 포스터 다 붙였어요. 이씨 아저씨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떡매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네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은 물론이고 전국 뉴스에서도 민수의 나눔 냉장고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에 감동받았고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떡집 아저씨,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소에서 만났던 6살 소녀 미나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전해주실 수 있나요?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병원에 갈 예정이니까.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나아서 인절미 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태원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미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실 거야. 오전 내내 시장은 분주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양한 음식들이 채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역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시작했고 부산시청에서도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네요. 병국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김씨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아름다운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에서는 민수와 정순이 나눔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 시민 봉사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행사가 마무리되고 태원은 병국, 이씨 아저씨, 김씨 아주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에는 오늘 행사 영상과 사진, 그리고 사람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들을 담은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태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앞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의식이 흐려지셨어요. 의사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장 박동은 약했습니다. 할머니, 태원이 조심스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었지만 태원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민수의 나눔 냉장고 행사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모두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태원은 태블릿을 꺼내 행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미소가 보였죠. 그리고 시청에서는 할머니께 시민 봉사상을 주기로 했대요. 민수와 정순이 나눔 축제도 개최한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내리려 했고 태원이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수, 엄마가 약속 지켰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훌륭하게 지키셨어요. 민수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보호소에 있는 미나라는 여자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태원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나예요. 할머니가 주신 인절미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힘을 냈어요. 아빠가 일자리도 구했대요. 할머니처럼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빨리 나와서 오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읽는 동안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태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부탁해요. 민수이. 냉장고.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잘 지켜나갈게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나눔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할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태원과 상인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침묵 속에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를 만나러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태원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판잣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집 안에는 할머니의 소박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수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장부와 함께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떡집 아저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태원 씨,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민수를 만나러 갔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시장분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된 것이 민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남은 돈은 모두 민수의 나눔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제 통장은 이 편지와 함께 있습니다. 민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나눔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정순이 올림. 편지 아래에는 통장과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아들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민수의 나눔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억이 넘는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 자갈치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함께 모여 할머니를 배웅했죠. 할머니는 민수의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태원은 묘비 앞에 인절미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민수 씨와 함께 편히 쉬세요. 할머니의 나눔과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원은 매일 아침 떡집을 열면서 오후 2시가 되면 습관처럼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할머니의 모습은 볼 수 없었죠. 태원 씨, 재단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됐대요. 이준호가 떡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민수의 나눔재단 설립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빠르네요. 아무래도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요. 할머니 이야기가 시장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잖아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모방한 프로젝트가 여러 도시에서 시작되었고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무엇부터 할 계획인가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보호소와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때 떡집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태원 씨이신가요? 네, 제가 태원입니다만.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온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KBS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정순이 할머니와 민수의 나눔 냉장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원은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시장 상인분들과 보호소 사람들, 그리고 할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담아 할머니의 삶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싶어요. 태원과 이준호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자갈치 시장은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분주했습니다. 박지훈 PD는 태원의 떡집부터 시작해 상인들을 차례로 인터뷰했습니다. 병국, 이씨 아저씨, 김씨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상인들은 할머니와의 추억과 그녀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분의 크신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병국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병이 심해졌는데도 매일 인절미를 사서 나눠주셨으니까요. 김씨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촬영팀은 보호소로 이동해 그곳의 사람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미나를 비롯한 아이들은 할머니가 가져다 준 인절미 이야기를 활기차게 들려주었고 노숙자들은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인절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일자리를 구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촬영은 민수와 할머니의 묘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원은 묘비 앞에 서서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민수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하셨어요. 민수의 나눔 재단을 통해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난 후 박지훈 PD는 태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과 함께 전국 민수의 나눔 냉장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사와 기업들이 후원하고 전국 각지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는 거죠. 태원 씨가 이 프로젝트의 대표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면서 전국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자신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순이 할머니와 민수의 나눔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방송 이후 기부와 봉사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국 민수의 나눔 냉장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었고 각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채우고 나누었습니다. 태원은 민수의 나눔 재단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떡집 운영과 재단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태원은 재단으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정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난해 강경변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병이었죠. 하지만 운 좋게도 간이식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며 제가 받은 새 생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민수의 나눔 냉장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최동훈 드림. 태원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민수와 정순이 나눔 축제가 자갈치 시장에서 개최되던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축제는 할머니를 추모하고 나눔의 가치를 기리는 행사였습니다. 태원은 무대 위에 올라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와 할머니, 민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순이 할머니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눔은 결코 큰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작된 작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태원의 말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분의 정신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매년 열리기로 결정되었죠. 태원은 축제가 끝난 후 홀로 민수와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인절미 한 그릇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나눔은 계속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태원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자갈치 시장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민수의 나눔 재단과 전국 나눔 냉장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김태원 대표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태원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정순이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에요. 보좌관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포럼이 열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태원님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태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훈장이요? 네, 할머니의 나눔 정신과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겁니다. 태원님이 할머니를 대신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태원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꾸리던 할머니가 국민훈장을 받다니.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영광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보좌관이 떠난 후
태원은 이 소식을 시장 상인들과 나눴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했죠. 태원 씨,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김 씨 아주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 자갈치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 될지도 몰라. 병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원은 묵묵히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명예나 관심보다는 할머니의 뜻이 제대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 방문을 앞두고 태원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 냉장고가 설치되었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단 역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30억 원은 기부금과 합쳐져 더 큰 금액으로 불어났고 이를 통해 전국의 보호소와 독거노인, 아동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방문 전날 밤 태원은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내일 대통령님이 할머니께 훈장을 수여하신대요. 제가 대신 받아오겠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나눔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민수 씨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다음 날 태원은 생애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포럼에 참석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할머니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나눔 정신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이제는 전국적인 나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훈장 목련장을 추서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원은 할머니를 대신해 훈장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포럼에서 태원은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 그리고 나눔 냉장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민수의 나눔재단의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방문 이후 민수의 나눔 냉장고 프로젝트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인절미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재단으로 기부되었죠. 겨울이 시작될 무렵 태원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나눔의 날 기념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태원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떡집 주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태원 씨, 꼭 가야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김 씨 아주머니가 태원을 설득했습니다. 맞아. 이제 이건 자갈치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가 들어야 할 이야기야. 병국도 동의했습니다. 태원은 깊은 고민 끝에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영어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날 태원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특별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태원은 할머니가 어떻게 외아들 민수를 잃었는지, 로또에 당첨된 후에도 소박하게 살며 인절미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작은 실천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나눔 운동으로 퍼져나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 대신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태원의 연설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민수의 나눔 냉장고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유엔은 매년 11월 15일을 세계 나눔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인절미를 사러 온 날이었죠. 유엔 연설 이후 태원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재단 운영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갈치 시장의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태원이 떡집 문을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여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원 씨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성을 맞이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수 씨의 약혼녀였습니다. 태원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약혼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외국으로 떠났었어요. 최근에 한국에 돌아와 할머니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니 민수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수 씨가 저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예요. 사고 전날 밤 그는 다음 날 저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이 반지를 민수의 나눔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 작은 정성이지만 민수 씨와 할머니의 뜻을 함께 이어가고 싶어요. 태원은 미영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미영도 재단의 일원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고 재단은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태원과 시장 상인들은 민수와 정순이 나눔 축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나눔 냉장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축제날 자갈치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원은 무대 위에 올라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할머니와 민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전 세계 민수의 나눔 냉장고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20개국에 1000개가 넘는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할머니의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열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할머니의 이야기로 하나가 된 사람들로 가득했고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에는 끊임없이 음식이 채워졌습니다. 태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원 씨, 덕분에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박미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할머니와 민수 씨 덕분이죠. 태원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축제장을 둘러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거나 처마 아래로 대피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를 맞으며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이상하네요. 이런 소나기에 보통은 다들 달아나는데 병국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아름다운 무지개가 자갈치 시장 위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이 축제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신 선물인가 봐요. 태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봐. 무지개가 할머니 사진 위에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 할머니와 민수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무지개가 정확히 그 사진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축제가 막을 내리고 태원은 몇몇 상인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혹시 김태원 씨인가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동석이라고 합니다. 3개월 전까지 노숙자였어요. 태원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거리에서 살았죠. 그러다 정순이 할머니의 인절미를 처음 먹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보호소에서 민수가 보낸 선물이라며 인절미를 주셨거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인절미를 먹으며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술을 끊고 보호소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청소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10명을 둔 작은 회사지만 모두 저처럼 거리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태원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원이 열어보니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기부금입니다. 민수의 나눔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새 삶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태원은 감사하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시작한 선행의 선순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다른 이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태원은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태원은 특별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정순이 할머니 세계 나눔상을 제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눔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상이었죠. 첫 번째 수상자는 아프리카에서 20년간 고아원을 운영해온 수녀님이었습니다. 수녀님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민수의 나눔 테이블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덕분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원은 시상식에 참석해 수녀님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수녀님은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프리카까지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국경이 없네요. 태원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자갈치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민수와 정순이 나눔 광장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그 중앙에는 할머니와 민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약속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눔 광장에는 매일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방문했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민수의 나눔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이곳에는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 장부 그리고 민수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원은 여전히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 일로 바쁘지만 매일 아침 직접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할머니를 기억하며 특별한 정순이 인절미를 준비해 나눔 냉장고에 채웠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국인 가족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민수의 나눔 냉장고가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원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절미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민수의 나눔 재단은 전 세계 5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었고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5,000개가 넘게 설치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인절미 나눔은 이제 세계적인 나눔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원은 이제 6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갈치 시장의 떡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떡을 만들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할머니와 민수의 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 보고 계신가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나눔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묘지에서 태원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제 사랑과 나눔의 도시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15일 세계 나눔의 날에는 시장 전체가 축제로 빛났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배고픈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태원은 떡집 창문 너머로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드님 민수 씨와 행복하게 계시죠?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나눔의 기적은 계속될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제 할머니와 민수의 사랑이 남긴 기적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감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인절미 하나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이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순이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민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